모집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서 우리가 그 모집단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하고 뭘로 표본조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도 했고, 알아낸 거를 어제 했던 거고, 그러면 그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할 거야. 반대로 뭘 이용할 거냐면 표본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하냐면 모평균이라는 걸 추정을 할 건데, 이 추정하는 방법이 점추정이라는 것과 구간추정이 있는데 우리는 구간추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점추정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신장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14 이렇게 딱 던져서 말하는 거는 이제 점추정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하면 되고, 아니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아니 우리나라 뭐 몇 살 이상의 남성이라든가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한 174cm 이상 178 이하일 거야 라고 이렇게 구간 안에서 말하는 거는 그 평균값을 추정하는 게 구간 추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간 추정이야. 근데 이렇게 그러면 그런 모 집단 자체가 평균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라고 했을 때 그 집단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모집단의 특징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이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정도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럼 그거 내가 말한 거 아니면은 그 집단의 모집단이 이 정도 평균을 가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걸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신뢰도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 모평균이 거기에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이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100명 뭐 100번을 얘기해 보는 거지. 표본을 조사해서 이 구간 안에 있을 거야, 이 구간 안에 있을 거야, 이 구간 안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구간을 계속 추정을 해가지고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 키가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구간을 추정해가지고 나오는 평균이 만들어진 이 구간을, 이 모평균이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정한 구간을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 거야, 얼마 정도로 라고 나타내는 게 바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반대로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건데, 먼저 적어보면 반대입니다. 반대. 모평균을 추정한 것은 어떤 걸 보고 모평균 추정이라고 하냐면 반대로, 자,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모평균이 포함되는 구간을 추정하는 것을 모평균 추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간으로 모평균의 구간을 추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간들을 말했을 때 얼만큼 신뢰를 할 거고, 우리가 누군가가 말한 그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얼만큼을 신뢰를 할 거고, 그 구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어느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에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냐 라고 나타내는 게 신뢰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다 라고. 그래서 정의부터 정리해보면, 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모평균을 추정한 그 구간 내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 그러면 이 확률이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모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을 길게 늘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74 이상 176 이하가 정도 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0cm 이상, 뭐 300cm 이하, 그럼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100%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신뢰도는 높아, 100%로. 그죠? 확률이, 그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만, 높을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믿기는 어렵지. 사실 의미가 없지. 0 이상 300 이하라고 하면은 모든 키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없는 구간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신뢰도를 낮춰가면서 이제 뭐가 돼? 이제 구간을 점점 좁히는 거지. 그럼 구간을 극단적으로 또 좁히게 되면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또 그 자체로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딱 두 가지의 신뢰도만 가지고 마지막 단원에선 다룰 건데, 그 신뢰도가 몇 퍼센트하고 몇 퍼센트만 가지고 올 거냐면 95%가 될 때와 99% 될 때. 그러면 95% 될 때와 99% 될 때의 확률인데, 요거는 어디서 확률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평균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95%의 확률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딱 이 자리야. 근데 그 범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가 됐을 때 이 확률이 95%가 되는 거고, 얘를 살짝 더 넓히면 99%의 신뢰도를 가지면서 여기 시작값이 마이너스 2.58보다는 크거나 같고 2.58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신뢰도를 99%다 라고 읽어주고 하고, 어느 정도의 확률로 믿을 수 있다. 99%의 확률로 우리는 그 자료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신뢰 구간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신뢰도를 조정해서 뭐 신뢰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신뢰 구간을 구하라 했을 때, 이 모평균이 들어갈 구간을 못 구하는 건 아니고, 이미 어디서 배웠냐면 모평균이 쓰이는 자리가 언제 쓰였냐면 표준화할 때 쓰였다라는 거. n분의 x-m 했을 때 요 자리에서 쓰이는 게 바로 뭐였냐면 모평균이었고, 또 반대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도 요때 표준화 시킬 때도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거기서도 사용됐었다라는 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이었기 때문에 얘네들 표준화 시켰을 때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모평균의 구간이 정해집니다. 모르는 식이, 전혀 모르는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쓰였던 그 구간에서 우리가 모평균을 구할 거라는 거. 자, 먼저 아래 보면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의 확률이 0.95이다. 그럼 이제 얘를 가져다 끌어다가 다시 쓰면 얘가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 z 자체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여기서 가져왔다는 거.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1.96보다.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해주기? 적당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먼저 양변에 곱하고 반대로 표본 평균을 빼고 부호 정리까지 하면 그 안에서 누구의 구간을 찾을 수 있다. 이 모평균의 구간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 자, 그거를 이제 정리시켜보면 마이너스 1.96부터 시작해서 빼고 부호 정리까지 싹 들어가면 뭐부터 시작할까? 요거 써버렸을까? 써버렸어? 그럼 그냥 한 번에 쓸게.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모평균 작거나 같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얘가 0.95야. 그러면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구간이 지금 뭐가 되냐면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를 뭘로 신뢰도를 95%로 추정하는 이 신뢰 구간 안에서 우리는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얘를 글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평균 m이 구간 어디에, 자, 요거는 닫힌 구간이고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했기 때문에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사한 자료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요 구간 내에 누가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읽으면 몇 %이다? 95%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다. 그러면 우리는 95%의 신뢰도로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늘린 게 이제 98%, 아니 99%. 그래서 이 95%가 뜻하는 게 바로 신뢰도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지금 뭐가 된다?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 번씩 물어보는데, 길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값에서 시작하는 값만큼 빼서 몇 배 해주면 되고, 2배 빼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길이는 뺀 거잖아 여기서.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요때 사용되는 1.9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할 거냐면 신뢰 계수라고. 이제 요 숫자의 값은 조금씩 문제에서 바꿔서 주기도 해. 1.9를 줄 수도 있고 2로 놓고 풀으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신뢰도 99%일 때 여기 오는 숫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앞에 곱해지는 요 값들이 얼마로? 1.96으로. 그러면 99%일 때는 얼마로 바뀌냐면 2.58로 바뀌어. 이제 여기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적으면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확인을 하면 여기 1.96의 자리만 얼마로 바뀌냐면 이 자리만 2.58로 바꿔주면 돼. 2.58로 바꾸고, 그때 이 확률이 지금 얼마냐면 99%이기 때문에 여기는 0.99. 그러면 신뢰도는 99%로 바뀌고, 99%를 신뢰도로 했을 때 신뢰 구간 1.96 자리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 2.5로 줄 수도 있고 어림해가지고 3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요 값들은 조금씩 문제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들어가는데 얘만 가지고 모평균의 범위만 구하라고 하는 게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신뢰 구간이라던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주면서 뭘까지도 구하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긴 해. 왜냐면 1.96이라는 숫자랑 2.58이라는 숫자를 가져다가 나눠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게 곱하거나 나눠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만 조금 조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자,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안 줘, 잘. 이제 모르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모평균을 모르면 모평균과 표본평균 또는 표본평균을 모르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다. 표본평균과 평균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표준 편차를 모르면 누구를 가져다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될 거고, 요 오차들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신뢰도가 살짝 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나중에 쓸 때 원래 표준 편차 자체가 별량에서 편차를 뺀 것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쓰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해서 살짝의 오차가 생길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럴 때 직접적으로 구할 때는 이 n이 아니라 n-1을 가져다 쓸 건데,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만 듣고만 넘어가고, 어쨌든 아마 표준 편차를 주지는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풀릴 때는 뭘 가져다 쓰면 된다.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풀어주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 특징인 거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 그럼 표본의 크기는 안 변해.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지. 요 n이 지금 뭐냐면 표본의 크기야. 근데 얘가 일정한데 신뢰도가 높아져. 그럼 신뢰도가 높아지면 얘가
커질 수밖에는 없어. 그죠? 신뢰도가 99%에서 99%로 넘어가더라도 1.96에서 2.58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가만히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 신뢰 계수가 커진단 말이야. 1.96. 요 자리에 오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지. 신뢰 구간의 길이 자체가 2 곱하기 요 길이 모으는 숫자가 신뢰 계수입니다. 요 자리가 신뢰 계수가 될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 신뢰도에 해당하는 95%, 99% 요런 자리들이 이제 커진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커졌다는 얘기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면적이 전부 다 어떻게 돼? 넓어지겠지. 신뢰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95%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일 때? 99%가 되는 자리.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5%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리가 99%야. 그러면 신뢰도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근데 표본의 크기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럼 요 자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그 말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이 요거 뭘 생각하면 돼? 정규분포 곡선을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m을 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요 정도의 길이가 우리가 그냥 이태리학적으로 95%일 때라고 하자. 신뢰 구간이. 근데 표본의 크기는 가만히 있는데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뭐가 돼? 이렇게 길어지겠지. 95%면 뭐 99%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길어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 이해됐죠? 요 말. 이해됐지?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앞에서 이항분포하고 독립시행하고 이항분포하고 결국은 n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n이 뭐 30 이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5 이상이 되면 그 자료는 n이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걔네들이 결국은 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규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표본 얘네들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해도 앞에서 한 것과 똑같아. 이항분포에서 했던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결국은 얘네들이 어디로 정규분포로 따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위에 올라와 있는 모 평균의 추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그림이 이겁니다. 자, 1.96인데 이제 샘플을 뽑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표본 평균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구간이 하나 정해지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면 이 구간마다 표본 평균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였지.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단 말이야. 그러면 요 x바가 뭐였냐면 표본 평균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평균이 들어가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표본 x1 바의 x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평균의 범위, x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범위, 그 다음에 x3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범위, x4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범위들이 모평균의 범위들이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2하고 4를 뽑을 때 표본 평균과 4하고 6을 뽑을 때 표본 평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도 조금씩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모평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있는 이 빨간 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뢰도가 95%라는 얘기는 100%를 다 안 채운 거잖아. 그 말은 그 구간 안에,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한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을 우리가 몇 %로 보자. 95%로 보고 그렇게 정해진 구간을 우리가 95%의 확률로 믿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요 정도 이해하면 될 거고, 이제 요게 이해가 됐으면 얘를 글로 한번 정리시켜 봅니다. 이제 요 그림이 뜻하는 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라는 말의 의미는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이렇게 뽑는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요런 구간들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추정하는 거야. 추정. 여러 번 추출하여. 근데 여기서는 말은 여러 번이지만 뭐 서너 번이 아니라 무한번 하는 거지. 무한번 사실은.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들 때 안 치우지 마. 글씨 그대로 갑니다. 썼으면 만들 때 이 신뢰 구간 중에는 95%가 뭐한다? 모평균 M을 포함한다. 그럼 95%의 확률로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라.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언제 쓸 거냐? 자, 네 번째 문제 4번에 보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어느 날 100개의 전구를 임의로 추출해.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0개야. 100개를 뽑았는데 이때 평균이 500시간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40시간이었다. 그러면 평균이 지금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지금 500시간인 거잖아. 근데 이 평균이 항상 누구랑 똑같다? 모평균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500시간이 모평균을 뜻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평균이 500시간이니까 우리가 찾을 거는 모 집단의 평균 수명이니까 얘를 M으로 놓고 얘를 뭘로 X 표본 평균을 놓은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모 표준 편차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모 집단을 다 우리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 가지고 해? 표본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 없단 말이야.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를 뭘로 쓰자? 모 표준 편차로 가져다 써서 시그마로 가져다 쓰다. 아까 한 말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구를 몇 개를 뽑아? 100개를 뽑았잖아? 그럼 전구를 사가지고 봐봐. 그러면 이 전구의 평균 수명이 얼마부터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걸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다 가져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00개만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평균 수명을 뽑아서 아마 요 정도 구간 안에 이 기간 동안은, 이 시간 동안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과정인 거고,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거 냅두고. 자, 95%의 신뢰도로 모 집단의 평균 수명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모 평균의 구간을 구하자라는 거. 근데 그걸 우리가 뭘로? 표본 조사한 얘들의 평균 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 그래서 적어보면 X바 빼기 95%니까 신뢰 계수를 얼마로 넣기로? 1.96으로. 그래서 1.96 곱하기 자, 루트 n인데 n이 표본의 크기 100입니다. 시그마는 그대로 얼마로? 표본에서 가져온 표준 편차 가져다 쓰고, 따라서 n보다는 크거나 같다. 50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40. 자, 계산 쭉 들어가서 다 해보면 이제 이런 데서 계산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잘 해야 될 거야. 그래서 400 계산 생략하고 492.16보다는 크거나 같고 평균 M이 모평균이 507.84야. 그럼 지금 시간을 우리가 수명 시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읽을 수 있다? 아마 이 전구를 하나 가져다 쓰면 얼마 이상의 시간으로 492시간에서 507시간 정도의 시간 정도를 이 전구 하나가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9%입니다. 99%면 신뢰 계수가 2.58로 바뀌면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X바 빼기 2.58 크거나 크거나 같다 아니라 곱하기 똑같이 100분의 40 크거나 같다 M 500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40 그리고 계산하면 489.68 보다는 크거나 같고 510.32.
이렇게 해서 모 집단의 평균 수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어쨌든 신뢰도가 95%와 99%로 문제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다뤄질 거고. 자,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어느 고등학생 전체 키는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그러니까 표시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 정규 분포 읽을 때 찾을게.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95%, 신뢰 구간의 길이가 4.9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면 될 거고.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 중에서 여기서는 95%니까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 자체가 뭘로? 2 곱하기 1.96 95%니까 1.96 곱하기 뭘로?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자, 얘 그대로 가져다가 자 2 그리고 1.96 그리고 표본의 크기 물어봤기 때문에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5. 얘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4.9. 자, 약분해서 4, 4, 16 0.4 0.4 그리고 정리하면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4보다. 그래서 얘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은 얼마이다? 16. 이제 요런 애들만 잘 정리하면 될까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표준 편차가 1로 알려져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 대해서 자, 신뢰 구간을 일정하게 한다 그랬어. 신뢰 구간을 뭐 할 거다? 일정한 신뢰도로. 신뢰 구간이 일정한 게 아니라 신뢰 구간을 일정한 신뢰도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변하지 않는다?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신뢰도가 안 변해.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속력이 안 변한 것처럼 신뢰도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변하지 않는다? 신뢰 구간에서. 신뢰 구간이 이거지 않아? x바 빼기 1.96 예를 들어서 95%만 보면 얘분의 자, 신뢰도가 일정하니까 변하지 않는 데가 있어. 표준 편차는 정해졌지? 정해졌죠? 그러면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신뢰도를 만약에 95%로 해서 그냥 고정시켜놨어. 그러면 변하지 않는 애가 있지. 누가 안 변해? 1.96 자체가 안 변해. 요 자리가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신뢰 계수가 일정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얘는 신뢰 계수가 일정해지는 거. 자, 이 말은 신뢰 계수가 일정하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4일 때와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였다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5가 되는지. 자, 요거를 적어보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야. 그러면 2 곱하기 신뢰 계수. 아직 신뢰도를 얼마를 안 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대로 놓은 거고 표본의 크기가 4일 때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1. 자, 근데 문제는 신뢰도는 일정하게 놓고 신뢰 구간의 길이만 0.5로 바뀌면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지. 그때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에서 2분의 1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몇 배를 해주는 것과 똑같다. 4분의 1배. 그러면 어차피 신뢰 계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자리 루트 4에다가 몇 배 해주는 것과 똑같다. 4분의 1배 해주는 것과 똑같죠? 그렇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4 루트 4가 결국 누구하고 똑같아? 루트 n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n은 얼마? 64. 구간의 길이가 4분의 1배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일정하니까 결국은 루트 4에다가 4배 해주는 것과 똑같아지지. 루트 n의 표본의 크기가. 제곱에서 n은 64, 표본의 크기는 64. 자, 넘어가도 될까?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지금까지 모평균은 방금 했던 단어는 모평균을 마지막으로 추정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모 비율도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근데 모 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평균 방금 했던 데에서 추정하는 방법과 똑같고 살짝 달라지는 데만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게. 자, 이거는 기억하죠? 피해 표본 비율 얘가 누구랑 같다? 얘를 뭐라고 써야 돼? 전체 분의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의 수. 그래서 상대도수 확률과 같다 그랬지. 어쨌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보면 이제 요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달라지는 것만 조금 있어서 그것만 적게. 자, 모 비율이 P인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요 P의 표본 비율에다가는 P의 n분의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뭘로? P, n분의 PQ. 따라서 그러므로 P 햇을 뭐해서 표준화하여 표준화해서 확률 변수 Z도 마찬가지. 정규 분포 평균은 0. 나머지 얘네들은 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어디가 다르냐면 이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큰 경우 아까 모평균 할 때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표준편차를 가져다가 쓰면 된다라고 한 것처럼 큰 경우에는 자 P에서의 표준편차 P하고 P는 모 비율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모집단을 다 못하니까 표본조사 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모 비율 대신에 누구를 가져다 쓸 수 있다. 표본 비율에서 가져온 P 햇과 Q 햇을 n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진다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2명, 3명을 하는 게 아니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
원래 모집단의 수에 가깝게 잡으면 결국은 모집단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 n이 충분히 커지면, 그러니까 샘플을 뽑아오는 숫자가 충분히 크면 거기서 뽑아내는 결과 표준 편차라든가 평균이 결국 누구를 따라간다? 모집단의 특성하고 똑같은 비율이라든가 그 값으로 가깝게 갈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모 비율을 모르는 경우는 누구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을 가져다가 써도 틀리지 않더라. 자, 그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 비율 대신에 표본 비율을 가져다 쓴다라는 말은 앞에서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 우리가 누구를 사용해서 표준 편차를 과 같습니다. 모 표준 편차를 못 갖다 쓰는 이유는 알지? 아까 했던 것처럼 공장에서 종구를 10,000개 만들었는데 걔를 다 깨서 걔를 다 켜가지고 수명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쓰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보면, 자,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가 요 범위, 이제 이미 얘는 표준화 시킨 상태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갈 때 확률은 항상 0.9. 자, 그러면 신뢰도를 95%로 얘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표준화 시키면. 자, 얘를 표준화 1.96 해가지고 얘를 뭐 할 거냐? 표준화 시킬 거야. 비율을 표준화 시키면 n분의 p q분의 p 햇 마이너스 p는 크거나 같다 1.96. 자, 이 표준화 시킨 과정이 얘였어.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있었겠지. 그지? p 햇이었으면 걔를 표준화 시킨 게 지금 이런 모습이고, 자, 요 식입니다. z가 얘란 얘기야 지금이. 그리고 얘가 얼마라고? 0.95. 지금 우리 누구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모 비율을 추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 비율을. 자, 그럼 누구를 추정한다고? 모 비율 누구? 얘를 추정하고 있는 거야. 얘를. 그래서 바꾸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p 가로하고 아까 했던 과정 그대로 빼기 1.96 곱하기, 누구 빼먹었지? 위에 모자 씌워야 돼. n분의 요거 씌우세요. 여기 위에 여기다 이렇게 씌워. 햇 크거나 같다. 누구? 모 비율 p는 크거나 같다 더하기 1.96 곱하기 자, 얘가 얼마를? 신뢰도 95%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1번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에서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99%일) 때는 기수만 바뀝니다. 2.58로
58 곱하기 n분의 p햇 q햇 마찬가지 더하고 2.58 곱하기 n분의 p햇 q햇. 당연히 여기서 얘네 둘이 더한 건 얼마고 똑같을 거고 얘네 둘이 당연히 확률 1이어야 되고 그거는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실내도 나오고 실내 구간 나왔으니까 또 누가 나오고 실내 구간의 길이. (95%) 일 때 실내 계수 1.96 n분의 p햇 q햇. 그 다음에 2.58 쓰면서 다 외웠을 것 같은데 다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모 비율을 직접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본 비율을 가져다 써. 그러면 그 안에서 반드시 뭐가 생긴다? 오차라는 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 오차를 좀 줄여보는 방법으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는 5 이상 이런 것들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자, 넘어가고 뭘 줄 거냐면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는 걸 줄 거야.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오차를 내라는 얘기지. 더 이상 오차가 너무 큰 범위 안에서 오차를 만들어내지 말고. 그래서 뭐 얘를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문장에서 그렇게 나오겠지. 최대 허용 표본 오차를 얼마로 했을 때 뭘 구하라고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표본의 크기 같은 거 구하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그때 봤었지? 아, 이게 그러면 그 오차를 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 사이에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만들어내라.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뜻인 줄 알고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냥 쓰이는 거는 표본의 크기 구하해라 이런 정도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적어보면 이제 다 돼갑니다. 마지막. 이제 끝나가. 자, 실내 구간 여긴 K. 자, 실내 계수를 조금 K로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지우지 마. 여기 뒤에는 지우라고 한 거 아니니까 n분의 뭘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고 더하기 K 곱하기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모 비율과 자, 차야 차.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그러니까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 비율 빼기 표본 비율의 차의 절대값. 자, 얘는 항상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자리에 얼마 이하라고 돼 있잖아.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오차의 한계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근사값을 배우면서 오차의 한계라는 걸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빠져서 처음 들어봤을 건데 얘가 오차의 한계라는 뜻. 그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되고, 이때 K하고 N이 일정해. 그러면 K의 값 실내 계수 K랑 표본의 크기 N이 변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 P햇과 Q햇의 곱은 항상 누구보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값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과정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참고사항으로 산술 기하평균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2분의 P햇 Q햇은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P햇 Q햇 얘네 둘이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얘가 이미 이례값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곱한 거를 양변 제곱하면 얼마가 돼? 4분의 1 돼서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므로 결국은 그 최대 값은 얼마가 되겠다. 여기 써졌지? 잠깐이 한 번만 여기다가 참고사항으로 적을 테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미 뭐라고 되냐면 P-P 햇의 절대값은 누구이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과 Q 햇의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미 뭐라고 되냐면 P 햇과 Q 햇의 값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K하고 N이 지금 뭐하고 있어? 일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보다는 작겠지. K 곱하기 루트 얼마보다? 4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됐을까? 그래서 이제 뭐가 돼? 그 최대값은 K 곱하기 루트 4N분의 1이 되는데 2를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최대값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최대 허용 표본 오차 얘를 최대 허용 이거 하나 나오는데 여기까지 왔어. 여기 요 자리. 근데 이제 뭐 최대 허용 표본 오차를 얘라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이 정도로 주겠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신뢰도 95%, 99%인 모 비율 추정해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각각 얼마? 1.96 곱하기 루트 4인분의 1. 또 하나는 2.58 곱하기 루트 4n분의 1. 실리계수 같은 거는 이제 줄 거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자, 넘어가도 되지? 이제 마지막 문제야. 힘내서 적었어? 다 적었어? 이거 다 적었어? 넘어가도 돼? 자, 어떤 선거구의 유권자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이 후보자 A에 대한 지지자가 40명이었다. 그럼 표본 비율이 얼마란 얘기야? 표본 비율이 얼마야? 100분의 40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0.4, 40%, 0.4 되겠지? 그리고 이제 모 비율을 P. 어떤 선거구니까 뭐 100명 있겠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봉선동 하나만 봐도 사람 많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모집단이 봉선동 전체가 될 건데 그 전체 인구를 다 조사해서 거기서 뭐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을까? 뭐 비율 구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각각의 봉선동에서도 어디 사는 사람 임의로 뽑아가지고 몇 동 몇 호에 있는 사람 몇 번 뽑아가지고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40명이 A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뭐 선호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뭐 비율을 P라고 하면 자 0.4 빼기 95%니까 우리가 실력에서 1.96 그대로 가지고 오고 곱하기 루트 자 n이 얼마냐면 100입니다. 근데 모 비율을 조사할 수 없을 때는 누구를 가져다 쓰자? 표본을 가져다 쓰기로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p-햇이 얼마고 0.4고 q-햇은 0.6 자 1 가져다 쓰고 그러면 크거나 같다 0.4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0.4 곱하기 0.6 자 지금부터 그냥 계산이야 계산 실수 안 하면 되고 그래서 0.4 빼기 1.96 곱하기 0.049 1.96 곱하기 0.049인데 루트 6을 2.45로 놓고 풀으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0.304보다는 크거나 같고 P는 얼마? 0.496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아, 요 동네 이 선거구에서는 몇 퍼센트가 이 A라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30%에서 49% 정도의 비율로 선호도가 있구나 지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추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 비율이 딱 특정하게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그 구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라고 이 정도의 비율로 좋아할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게 모 비율 추정. 됐죠? 여기까지 해서 통계는 확률과 통계는 끝.